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이정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요 12월 12일 뉴스 특징주 시간으로서 금일 나온 종목별 리포트라든지 뉴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요, IT 섹터에 대한 긍정적인 보고서 나왔죠. 내년 IT 랠리 온다라는 그러한 보고서예요. 그리고 이 무선 이어폰 성장해서요,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요번에 이 카메라 모듈, 특히 3D 센서 쪽을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 무선 이어폰 성장도 상당히 눈부시다 그랬죠.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이 ITM 반도체라고 있는데,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고요. 다음은 이제 OLED 관련주죠. LG 디스플레이 내년 중국 OLED 라인 가동 본격화해서 비중 확대 하이증권에서 나왔는데, 우리가 OLED 관련주에서는 지금 장비주에서는 두 종목이죠. 원익 IPS하고 SFA, 이게 두 종목 보고, 소재 쪽에서는 덕산, 네오룩스 보는데 같이 묶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주사 쪽이에요. 오늘 두 개의 지주사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는데, 대신증권에서 CJ 4년 만에 주가 반등 기대, 목표가 상향이죠. 지주사, 우리가 CJ가 지금 하모니 관심주에 한 종목 포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SK증권이 LG 배당 확대 실적 개선 기대해서 매수. 그래서 이 지주사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연말이 다가오면서 이제 대차 거래라든지 이제 공매도 감소가 이제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러한 보고서 계속 나와요. 이제 실제적으로 봐도 지금 대차 거래가 4개월째 크게 감소하고 있다 그러죠. 그러면서 산타 랠리가 나올 거라는 보고서 나왔죠. 한번 내용 보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 관련주예요. 클리오 구조조정 효과에 내수 호조로 올해 흑자 전환해서 목표가 상향, IPK증권이죠. 한번 예전에 한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진단하는 시간을 갖고요. 다음은 이제 콘텐츠 관련주죠. 우리가 이제 이 팬 엔터테인먼트에서 비지상파 드라마 제작 확대로 실적 개선 전망에서 하나 짚고 나왔죠. 자, 요 팬 엔터테인먼트를 보면서 우리가 이 스튜디오 드래곤도 같이 한번 주가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년 랠리, IT 랠리 온다라는 주제, 이제 노무라 증권에서 나온 얘기죠. 내년엔 반도체 업황 회복과 기저 효과 등으로 상장사 영업이익이 올해보다 22%가량 늘어날 수 있다. 실적 부분은 뭐 한 두 달 전, 그러니까 10월 달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나왔던 얘기예요. 4분기도 작년에 원체 나빴기 때문에 기저 효과로 4분기도 실적 부분 좋게 나올 거고, 내년에는 본격적인 성장이 된다라는 그런 보고서. 아마 전체적인 흐름이 실적은 좋아진다라는 것이 우세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DB 금융투자에서는 이 IT 섹터 쪽이죠. 특히 이 5G 폴더폰, 스마트폰 꼽았는데, 삼성전자는 5G 채택에 따른 메모리 탑재량 증가와 폴더블 패널 채택에 따른 디스플레이 면적 증가가 실적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이번에 최근에 이 3D 센서 카메라 모듈 쪽이 있죠. MC 넥스를 포함해서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차 거래가 4개월째 감소한다 그래요. 지난 10일, 그러니까 화요일이죠. 주식 대차 잔고가 52조 5,950억으로 조사했다라는 내용인데, 올 2월 말에 이 대차 잔고가 한 50조 7,990억이었어요. 근데 8월 말에는 58조로 크게 증가해서 한 8조 정도 늘어났었죠. 그래서 6개월 연속 증가하다가 이 지난 9월 달에는 55조 원대로 감소하고 이번에는 52조. 그죠? 그래서 크게 감소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대차 거래라든지 아니면 공매도가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조금 감소 추세, 그로 인해서 주가에 랠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종목별 대차 잔고가 가장 많은 쪽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가 5조 3,300억 정도 되고요. 셀트리온이 한 3조 4천억대, SK 하이닉스가 한 1조 7천억대 되네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가 1조 1,000억대 정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한 1조 원대 정도고요. 삼성전기가 의외로 많네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이게 시총 순위 순서대로 된 것 같은데, 삼성전기가 1조대로 한 1조 960억 정도 좀 순으로 되어 있고, 코스닥 기업에서는 이제 HLB가 7,600억 정도, 그리고 헬릭스미스가
이 7천억대죠. 한 7,270억 정도. 그래서, 요런 부분들 이제, 대차 잔고가 크게 증가한 종목들 위주로 아마, 상승 랠리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보고서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IT 섹터 중에서 최근에 가장 핫한 것이 바로 이 스마트폰 관련주고, 거기에 또 카메라 모듈, 거기에 또 3D 센서 부분이죠. 야, 우리가 보면은 이제 갤럭시 폴드 관련주에서 지난 9월 달서부터 KH바텍이라든지 세경 하이테크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어요. 뭐 코리아 서킷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이 3D 센서 쪽에서 이 옵트론텍이라든지 뭐 하이비전 시스템, 그렇죠? 그리고 나무가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동훈 아낭텍이라든지 이제 액트로, 이 동훈 아낭텍도 이 카메라 모듈 쪽인데요. 영상 흔들림 방지 OAS를 사업 영역으로 확대해서 움직임 괜찮고요. 액트로도 카메라 모듈용 핵심 부품 액추에이터를 제조하는 그런 회사죠. 요 관심 종목들 한번 유의 있게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잠깐 공지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이번 주 일요일날 12월 15일이죠. 오후 2시서부터 5시에 이 강남역, 죄송합니다. 삼성역 3번 출구에 있는 3탄 1등에서 강연회가 있습니다. 참가비는 2만원이고요. 대신 이제 유튜브 방송을 보고 오신 분들 한해서 주 교재 외에 특별 교재를 제공할 예정이니까요. 이 접수하실 때 유튜브 방송을 보고 왔다라고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있죠? 이 유튜브 방송은 이제 일반적으로 시청만 가능한데요. 가령 우리가 최근에 언급했던 뭐 이 카메라 모듈 쪽에 이제 스마트폰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OLED 관련주들 뭐 그런 종목들 중에 뭐 특정한 A라는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조금 일찍, 그러니까 1시 한 20분까지 오시면은 보유 종목 진단을 해 드리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무선 이어폰 쪽이에요. 삼성 SDI고 ITM 반도체 2차 전지 업체가 수혜를 볼 거다라는 NH투자증권이죠. 한번 리포트 내용을 보면은 무선 이어폰이 향후 이어폰 시장에서는 주도권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에 따라서 무선 이어폰에 탑재되는 2차 전지 역시 수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거다라는 내용이죠. 이제 그 중에 삼성 SDI와 ITM 반도체, 그래서 관련 종목을 주목하자라는 말씀드렸는데, 이 무선 이어폰 시장이 작년이죠. 2018년에는 4,600만 대가 팔렸는데 올해는 한 1억 2천만 대 팔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시장 규모가 많이 커졌죠. 내년에는 또 한 2배 정도 증가해요. 내년은 한 2억 3천억 대로 고성장할 걸로 예상된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무선 이어폰의 시장 확대는 2차 전지 수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내용하고, 무선 이어폰의 사용 시간 확대 요구로 인해 적용되는 2차 전지의 용량이 증가할 것을 감안하면 무선 이어폰의 2차 전지 시장 규모는 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죠. 이 무선 이어폰 성장의 2차 전지 기업으로 독일의 바르타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도 올해 주가가 연초 대비해서 한 300% 이상 증가했다 그러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무선 이어폰의 시장 규모가 많이 커지다 보니까는 이 독일의 업체도 한 300%.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아서 주가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ITM 반도체 한번 주가 움직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TM 반도체요.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이게 최근에 지난 11월 7일 날 초선에 했었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주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지금은 따라가면 안 되겠죠. 오늘까지 지금 나흘째 상승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지난 상장하자마자 최고점이 39,500원인데 지금 38,100원이고요. 그러면 거의 다 왔어서 고점 부근에서 한번 눌러주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아마 이 종목이 우리가 이제 지난 9월 하순경에 세경 하이테크, 그렇죠? 세경 하이테크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되고 계속적으로 고점 돌파하고, 그러니까 아마 9월달 수준이니까 아마 요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하고 비슷하죠. ITM 반도체하고 상장돼서 조금 밀렸다가 다시 고점 부근에 왔을 때 우리가 이 종목을 언급을 해드렸던 그런 부분인데, 그리고 주가는 세경 하이테크가는 뭐 우리가 처음 언급했던 게 뭐 한 17,000~18,000원대인데 4만원까지 갔었죠. 그러면은 이 ITM 반도체 지금 무선 이어폰이 상당히 시장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관심인데, 자, 관심은 갖되 일단은 조정을 한번 받아야 되는데, 제 나름대로 보면은 일단요
한 35,000원대, 뭐 초반대라든지 후반대라든지 일단은 지금 가격대에 따라서 사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고, 조정을 한 2, 3일 나와서 36,000원대 밑으로 내려오면 그때 한번 타이밍을 잡아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상당히 움직임이 양호하다서 관심 종목에 한번 넣어놓고 기다리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다음은 이제 LG 디스플레이 이제 말씀드렸죠. 성장이 된다라는 내용인데 한번 내용을 보면은 내년 LG 디스플레이 실적 성장의 핵심인 중국 광저우 OLED 라인이 내년 초부터 본격 가동된다며 현재 국내 OLED 라인 가동률은 약 90% 수준으로 내년부터 OLED TV 패널 출하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국 광저우 OLED 신공장 가동이 필수 조건이다 라는 내용이죠. 내년 매출액도 한 24조 5천억, 영업이익도 한 3,960억으로서 조금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LG 디스플레이를 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제 OLED 관련주죠. 우리가 지금 하모니 관심주에 지금 한 종목 들어가 있어요. 덕산 네오록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산 네오록스 그죠? 오늘 움직임 좋죠. 한 4.5% 상승한 21,800원 현재 돌파 가능한데 최근 움직임은 우리가 소재가 조금 더 낫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주가의 움직임은 오히려 이 장비 쪽의 움직임이 훨씬 나은 모습이죠. 지금 덕산 네오록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21선 돌파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밑돌고 있는데 이 원익 IPX 그죠? 모습을 갖추고 우리가 어제도 장 마감 후에 이 원익 IPS에서 진단을 해드리면서 자 그제는 별로 모습이 별로였는데 어제 모습은 상당히 좋은 모습이다 해서 우리가 상당히 공격적으로도 한번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나 했는데 오늘 5% 1650원 더 내었죠. 아주 강한 상승의 흐름. 자 어저께도 보면 어제 마이너스 크게 나오면은 상당히 부담되는 모습인데 상당히 선방하고 수급적으로도 개인들이 어제 600주, 1000주도 못 샀어요. 그리고 350원 그저께죠. 빠질 때도 개인 매수한 게 3700주밖에 안 되죠. 주가가 하락하고 힘이 없는데 개인들의 매수가 작다. 그 얘기는 이 종목의 주체 세력인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매도가 크지 않았다는 내용이죠.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을 하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도 된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 이것도 보면은 이제 아까 이 덕산 네오록스는 21선을 위에다 두고 저항을 막고 있지만은 얘네들은 21선을 지지 삼고 있죠. 그러면서 거래량 어저께 이 12만 주로 크게 감소하고 어제 주가 변동폭이 얼마입니까? 고가가 0.96, 저가가 0.8. 하루 종일 주가 움직임이 1.76, 2%도 안 돼요. 하루 종일 움직임 폭이. 그 얘기는 누가 주가 관리를 작은 폭 안에서 관리를 해줬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서 거래량 감소는 매도세 소멸을 의미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매수세에 의해서 거래가 증가. 오늘 거래량 39만 주. 지금 시간이 아직 1시도 안 됐는데요. 그렇죠? 거래가 어제보다도 한 2배 이상 증가하는 모습. 상당히 긍정적이다. 지금 이 원익 IPS를 포함한 장비 업체들이 지금 삼성이라든지가 내년 2분기서부터 본격 투자한다 해서 OLED도 그렇고 이 낸드 반도체 쪽도 2분기에 본격적인 증설을 한다 하죠.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수혜가 장비가 나올 수 있다라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좋은 그런 흐름. 뭐 갖고 계시는 분들 지속적으로 홀딩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종목 있죠. SFA. 오늘 SFA도 한 950원 상승을 하면서 43,450원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이 SFA도 덕산 그러니까 장비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다 흐름이 소재보다 좋은 21선 이동평균선 돌파하면서 지금 결집된 심의 균형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 OLED 장비가 됐던 소재가 됐던 좀 목표치를 좀 높게 보자 그랬어요. 지난 2016년과 17년에 소형 OLED 투자가 삼성에서 한 15조 투자했었죠. 그때 주가들이 이 SFA도 그렇고 덕산도 그렇고 최소 100% 이상 상승을 했다고 했어요. 자, 요번에는 13조 투자인데다가 중국 시장도요. 뭐 한 15조 이상 투자한다 그러죠. 그리고 이 LG 디스플레이 쪽도 지금 LCD 부분이 적자기 때문에 다 그거를 OLED로 전환한다 그러죠. 거기에 따른 수혜. 그러면은 시장이 지난 2016년보다 더 큰 시장, 그 빅사이클이 온다라는 그런 주제에서도 우리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조금 길게 보자라는 그런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이 덕산 네오룩스 기준으로 최소한 3만원대 이상을 보자라고 말씀드렸죠. 이 3만원대가 바로 2016년과 17년에 소형 OLED 투자가 됐을 때 고점을 찍었던 가격대인데 이번에 거기에 영향이 상당히 주가가 못 미치죠. 그러니까 최소 미니멈 덕산 네오룩스는 3만원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단순히 조금 더 길게 보자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치고 갈 자리에서 지난 9월 24일과 10월 10날이죠. 그러니까는 삼성에서 13조 투자한다는 기사가 나온 것이 9월 24일이고 그리고 공식 발표가 10월 10날 나왔는데 그래서 오전에 높게 출발했다가 밀렸어요. 그러니까 물량이 꼬인다 그러죠. 그래서 바로 치고 가지는 못한다. 아직도 주가가 그 가격대 9월 24일과 10월 10날 발표할 때 주가가 지금 밑돌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완만하게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하다 해서 OLED 세 종목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예, 이 부분은 이제 원인 IPS에 대한 그러한 이제 기사들이죠. 하나는 이제 DB 금융 투자에서 나왔는데 이 실적 부분이 조금 안 좋게 나왔죠. 그렇죠? 3분기 실적이. 그리고 이제 올해 전체적으로도 영업이익이 조금 감소한다 그랬죠. 올해 영업이익이 한 63% 감소한 477억 정도로 보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예, 그렇지만은 이제 이 내년부터는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는 그래서 내년 영업이익이 한 230% 증가한 1,587억. 그러니까 올해는 전체적으로 실적으로 조금 미진하지만은 내년에는 2배 이상 증가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뭐 나머지 내용들은 뭐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2분기에 삼성이 본격적으로 증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 전에 주가는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돼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요거는 이제 SFA하고 이제 덕산 네오룩스 거기에 대한 리포트인데 뭐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처음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과거 동영상을 한번 체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지주사에 대한 거예요. CJ 4년 만에 주가 반등 기대 목표가 상향이라는 그런 구조죠. 이번 내용 보면은 CJ가 핵심 자회사 CJ 제일제당의 재무구조 개선에 힘입어 주가가 반등을 할 거다라는 내용이죠. 최근 이제 이 CJ 제일제당이 공격적인 인수 합병과 재무 비율 악화로 지난 4년간 하락세를 이어왔던 지주사 CJ의 주가에 긍정적이다라는 그런 말이죠. 이 재무적 개선 방안이 그런 긍정적인 내용이고 요 맨 밑에 보면 CJ 제일제당은 부동산 매각과 해외 자회사의 외부 자본 조달 등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이 추진 중에 있다. 3일 전인가요? CJ 크게 한번 급등했던 상대적 자녀에게 증여도 해서 그 승계 작업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오늘 주가 움직임 볼게요. 자, 오늘은 한 400원 좀 하락하고 있네요. 좀 시장은 상당히 강한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지난 10날이죠. 화요일날 급등 한 5점 거의 6% 가까이 상승한 따른 어제 오늘 이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뭐 여기서 끝나는 주식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최근에 지난 11월 달에 고점이었던 가격대에 지금 다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서 한 2, 3일 뭐 길면은 내일까지 뭐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하모니에 있는 CJ 지주사 지속적으로 홀딩을 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또 나온 것이 LG죠. 자, LG는 오늘 흐름 좋네요. 한 700원 정도, 700, 800원, 한 1% 정도 올라가면서 지주사들 전반적인 흐름이 양호하다라는. 삼성물산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아마 삼성물산이 가장 먼저 주가가 움직였던 부분인데 한번 볼까요? 그렇죠? 예, 다른 지주사보다 조금 먼저 움직이는 그런 모양새. 그렇죠? 좋은 모습. 지주사 우리가 지금 포트폴리오 한 20여 종목 되는데 조금 이게 뭐 한쪽에 쏠림보다는 조금 소외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전통 제조업이라든지 골고루 섞어놔서 이 하모니라는 뜻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모니 관심주 하는 것이 하모니가 무슨 뜻입니까? 조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주가가 쏠리기보다는 골고루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는 그러한 종목들 위주로 했으니까요. 그 종목들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이제 화장품 관심주죠. 클리오 구조조정 효과의 내수 호조로 올해
흑자 전환해서 목표가 상향이죠. 화장품 회사예요. 올해 구조조정 효과의 내수 아이템 호조로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내용이죠. 최근에 중국 국무위원인가요? 왕이가 왔었죠. 그러면서 이제 한국 화장품이 한번 강하게 상한가 한번 들어갔었죠. 그리고 이제 주가가 꺾였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품 전체로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클리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안정된 주가의 움직임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조금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 있다. 화장품 관심주에서. 그러니까 한국 화장품처럼 한번 주가가 왕이 때문에 뭐 변동성이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내부적인 이 자체적인 힘으로도 주가 상승이 가능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려서 클리오도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엔터주죠. 펜 엔터테인먼트죠. 비지상파 드라마 제작 확대로 실적 개선 전망에서 하나증권에서 나왔어요. 2020년, 그 내년이죠. 지상파보다 TVN과 그리고 JTBC 등 비지상파 작품을 확대하며, 얘네들이 제작 편수가 1년에 지난해 한 편 정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올해는 이제 한 4편, 내년에도 한 4편에서 5편 정도 제작을 할 거라고 보이죠. 그래서 영화 제작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이 스튜디오 드래곤의 해외 진출 과시화로 작품성을 인정받는 동사의 수혜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아직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한번 한 달 정도 됐죠? 우리가 이제 언급을 해드렸다가, 실질적으로, 넷플릭스하고 이제 계획을 맺으면서 오히려 주가가 높게 출발했다가 밀다마, 이 뉴스 특징주 시간에서 일단 우리가 제외를 하겠다. 왜? 호재성 재료가 나왔으면 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해야 되는데, 높게 출발하고 또 거래도 크게 터졌는데, 이 윗부분에서 거래가 크게 터졌다. 그러면 당분간은 못 간다. 가격 조정을 받던, 기간 조정을 받던 조정은 이어진다는데, 지금 그 이후로 거의 한 달 가까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아직 모습이 원활한 그런 모습은 아니죠. 아마 좀 더 기간 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아마 다시 한번 모습을 갖추고 다시 움직인다면, 그때까지는 그냥 지켜만 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 펜 엔터테인먼트도 마찬가지죠. 지금 주가가 계속적으로 행보하는 국면이죠. 아마 내년에 지금 이 증권사 콘텐츠에 대해서도 상당히 좋게 보는 증권사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내년에 한번 관심을 갖되 지금 시기는 아니다는요. 그래서 한번 나중에 좀 타이밍이 오면은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방송 한 15분 정도 한 것 같은데요. 처음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참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고요. 이미 제 방송을 구독하고 계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모니 관심주죠. 오늘 뭐 종합지수가 강하다 보니까는 뭐 거의 뭐 한 대부분이 다 지금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한번 관심 종목에 들어가 있는 걸 한번 볼까요? 그렇죠? 뭐 삼성전자, 뭐 RFHIC, 셀트리온, 이오테크닉스, 덕산네오룩스, 현대해상, 우리가 보험주도 하나 들어가 있죠. 지주사 하나 들어가 있고 보험사도 있고, 그죠? 그리고 BH, 어저께 우리가 이제 장중에 방송을 드리면서 BH 장중에 크게 하락했죠. 근데 바닥권에서 거래가 크게 실렸다 그랬어요. 오히려 그것이 단기적인 저점을 형성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4% 좋은 모습. 그리고 이제 RF텍이 한 2.5%, 좀 오래간만에 그래도 좀 상승다운 상승을 좀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SNS텍도 한 3%, 코엔텍도 한 2%,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강한 상승의 모습. 그러니까 지수가 좋으니까는 우리가 지금 시장의 흐름이 다 맞는 종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좋아지니까 종목들도 또 다 강한 상승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우리가 이제 최근에 언급했던 3D 센서 부분이죠. 우리가 이제 이 3D 센서, TOF를 해갖고 적외선과 같은 빛이 피사체에도 도달했다가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심도를 계산하고 3D를 구현하는 것이 이 기술의 핵심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것이 3D 센서를 달았을 때 유리한 게 뭐냐? 안면 인식이나 전맥 인식 같은 생체 인식 구현에도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3D 촬영이나 입체감을 살린 아웃포커스 등을 구현하는 데 유리하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에서 이제 AR, 가상현실, 증강현실, VR에서 활용한 기능 구현이 점차 더 활발해지고, 그젠가요? 이제 가수가 이 가상현실로
편을 찍었죠. 노래 부르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아마 내년에 5G 상용화가 더 활성화되면은 이 가상현실, 증강현실을 포함한 여러 가지 상품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먼저도 말씀드렸죠. 하이비전 시스템. 얘네들은 이제 카메라 모듈, 부품, 검사, 자동화 장비를 개발하는 그런 회사고, 나무가, 옵트론텍, 그리고 파트론도 있죠. LG 이노텍 있죠. 오늘 파트론 상당히 흐름 좋지 않습니까? 어제도 우리가 언급을 해드렸듯이,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카메라 모듈 쪽에 이제 MC넥스, 뭐 나무가, 파워로직스 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OIS에서 액트로라든지 동원 아난테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 지금 주가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다라는 그런 말씀에서 계속적인 관심을 갖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 지금 오늘 오전 뉴스 특징주 분석을 마치고요. 이제 오후에 뭐 5G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해서 집중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은요,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